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사고경위 발표와 현장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은 중요한 증언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절단 작업 도중에 뚝 하고 끊어지는 낯선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작업자도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소리여서 곧바로 작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사고 당일 작성된 보고서엔 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인 서소문고가 상판 위로 작업자들이 모여듭니다. 서울시가 상판 치마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지난달 26일 오전 2시 30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현장에서 단순히 상판을 받치는 걷어, 대들보가 2.9cm 처지는 현상뿐 아니라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 파단음이 발생했다는 증언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교량들을 철거하다 보면 그런 콘크리트 변화에 의한 어떤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그때 뚝 하고 하는 그 소리가 평소에 듣던 소리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철거 작업을 담당했던 하청업체 현장 팀장은 붕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시공사 등에 알려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부분 공정만 하는 말단의 하청 회사가 이걸 중지합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까지 들렸고, 그러니까 그 정도 처짐에 내가 작업도 중단시킨 거예요. 전문가들은 단순 치마와 파단음이 함께 들린 치마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치마가 발생한 것은 일단 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뚝하고 파단음이 났다는 것은 콘크리트 자체가 그냥 팍하고 우리 도자기 깨지는 것처럼 완전히 깨졌다. 조금만 힘만 가하게 되면 더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경찰이 지난주 서울시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현장에서 파단음이 들렸다는 내용이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작성된 현장 보고서는 단순히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고경위 발표에도 이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나 서울시가 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현장 보고서나 발표에서 누락시킨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자, 이번엔 서울시 이야기 짧게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굉장히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 관련해가지고 그 트러블 메이커 장인수 기자가 네. 또 엄청난 또 보도를 하나 했어요. 취재해가지고. 서울시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큰 보도거든. 네. 근데 이게 별로 좀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취재,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 신뢰를 잃었는지 이거 사람들이 받아쓰질 않네. 어떤 내용인데요? 예. 자, 저널리즘계 문제야. 장인수 기자 오랜만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입니다. 아유,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네. 오랜만에 과거 이야기는 딴 데 가서 하시죠. 그 취재를 요새도 굉장히 열심히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네, 이번 취재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취재야. 그리고 거의 이거 상 받아야 되는 취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원래 부실공사 전문입니다. 원래가 네, MBC 있을 때도 하도 부실공사 아이템만 발제해서 위에서 그만 좀 하라고 아니지. 혼나기도 했던. 네.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완전 전문 분야시네. 와,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힌 취재를 했습니다. 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어떤 의혹 제기를 했는지 네. 일단 그 두 갈식으로 의혹 제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첫째,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지정해줬다. 그리고 서울시가 선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을 했다. 오, 굉장히 큰 의혹 제기입니다. 예. 철거공사 시공사는 흥화라고 하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가 시공사. 그러니까 전체 이 철거공사가 엄청 큰 공사일 거 아니야. 네. 이 전체는 흥화가 서울시에게 이제 낙찰을 받았어. 네. 흥화. 흥화. 그럼 흥화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세부 공정이 또 필요할 거 아니야. 또 그럼 밑에 하도급하고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네. 자, 하도급하고 계약을 맺은 그 그림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하나가 나우 건설 사업, 또 하나가 삼우 건설 산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 관계자의 폭로가 이번에 나온 거야. 네. 흥화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할 거 아니야, 흥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밑에 세부 공정을 맡겨야 되는
업체가 평소에도 같이 손발을 맞추면 좋잖아. 그 라인업들이 있겠죠. 라인업. 네. 그 협력 업체를 관리를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럼요. 등록을 시켜놓고. 네. 그런데 흥화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 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체를 서울시가 야 여기로 해. 아 흥화야. 흥화 너 일로 와봐. 아 저희 하는 데 있어요. 야, 너 아니, 앞으로 하기 싫어? 아니 쓱 이렇게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다는 거야.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지정을 했다. 그렇지. 관련해서 오케이. 폭로했는데요. 그 녹취가 있습니다. 그 녹취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예스라고 했어요. 하도급을 써라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지 마. 그 업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업체는 얘기 지금 못해요. 업체 내가 아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그게 하나예요, 여러 개. 서울시가 찍어준 게 서울시 애매하게 됐어요. 관행이에요 관행. 협력업체 등록한 업체만 참석했어요. 흥화의 협력업체로. 네 업체. 그럼 이번에 그럼 찍은 업체는 그 흥화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아니 같이 무조건 가면은 명함 줘야지. 예스라고. 일단 단지처가 지자업체 무조건 쓰라는 서울시고 그것만 해도 아마 난리 나고요. 와, 심각하네. 이거 엄청난 폭로가 나왔어. 기자님 예. 부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화요일 날 사고가 났고요. 화요일 날. 네. 목요일 날부터 요 내부 관계자를 컨택을 해서 만났고요. 네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만났고 토요일까지는 전화 연락을 해서 3일간 요 관련 내용을 계속 물어봤는데 3일에 걸쳐서 뭐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서울시가 찍어준 건 틀림없다. 라는 거고 요 사람은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 그 사람 얘기는 뭐 그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네. 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기대하진 않고 이제 좀 공사 관련 내용을 뭐 듣기 위해서 부실에 왜 대한 사고가 이야기. 났는지 그걸 알만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제보를 준 게 아니라 사실 취재진이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취재하는 뭐 PD가 있는데 네네. 독립 PD입니다. 독립 PD가 접근을 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만났고 직접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이 공사 관련해서 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듣는 과정에서 저 같은 폭로가 나왔고 저걸 저희가 계속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여 차례 이상 그거는 확실하다. 서울시는 늘 그런다. 늘 하도급 업체를 늘 여기를 쓰라고 찍어준다. 우리가 안 쓰면 안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온갖 생트집을 다 잡아서 뭐 공사 못하게 한다. 그럴 수 있겠네. 흥화가 관리하는 협력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거는 관행입니다. 모든 종합 건설사는 아무한테나 하청을 주지 않아요. 그럼요. 자기네가 관리하는 협력업체가 따로 있어요. A, B, C, 그렇겠지. D, E 이렇게 그래 뭐 손발이 잘 맞고.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뭐 수도공사면 수도공사, 뭐 철근이면 철근 이렇게 각 협력업체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중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왜냐면 우리랑 일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손발도 더 잘 맞을 그렇겠죠. 테고 네. 서로 사정도 알고 그렇겠죠. 뭐 엄한 사람 뭐 좋은 줄 알고 썼는데 갑자기 부도내고 튈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 단가도 예측이 될 거고. 이 사람 주장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데를 그렇게 찍는다는 거죠. 와. 그러면 서울시가. 흥화는 혹시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좀 하셨어요? 흥화? 너네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제보 들어왔는데 물어봤는데 흥화의 간부는 그거는 내가 아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겠다.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아, 그렇게 서울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기자님? 이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의 기사를 보면요. 2019년도 기사긴 한데 감사원 하도급 선정 갑질 서울시 공무원 적발에서 내용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인척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네. 이거는 업계 관해,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할 때 큰 공사를 하는데 현대나 삼성이나 이걸 선정할 때 여기서 장난을 치긴 어려워요. 왜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네, 그렇죠. 보는 눈이 많아요. 여기서 돈을 해먹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 시공사들이 하청업체랑 계약할 때 여기서 돈이 오갈 때 여기서 돈을 남겨 먹어서 위에 뭐 상납을 하든지 뭐 비자금을 만들든지 뭐 시공사가 옛날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자금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비자금으로 뭐 발주처나 뭐 로비를 해야 되면 로비를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상식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폭로대로 서울시가 생뚱맞은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야 여기로 해라고 했다고 쳐봐. 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그럴 이유는 뭐 금전적인 그런 거 아니지. 이득 말고는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 흔한 방식으로는 이제 뭐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이 이제 퇴사하고 그 뭐 업체 그럴 간다든지, 수 있겠죠. 뭐 유차. 뭐 내 친인척들이 거기에 있다든지, 뭐 내가 뭐 차명으로 지분을 거기에 좀 넣어놓은 게 있다든지, 혹은 그냥 아예 그냥 뒷돈을 받는다든지. 보통 이게 공식이죠, 공식. 와, 근데 관행이란 단어를 여러 번 하더라고. 굉장히 무서워. 이 사람의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보도에서 다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특정이 될까봐 제보자가 그 얘기는 예. 본인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접대했는지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인이 자기는 나는 이제 공사를 딴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대박 뭐 그런 구체적이네. 그러니까 뭐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거는 추가 취재를 해봐도 이게 어떻게 증거로 뭐 이 특정 업체를 쓰라고 서울시가 공문에 남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그냥 명함 쓱 주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명함 쓱 주고 가면 그냥 알아들어서 거기랑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증거가 남을 수 없는 거니까 네. 일단 이 사람의 폭로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있을 법한 그런 폭로가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선거 기간에 맞춰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폭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실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고받고 막 하자. 빨리 끝내라. 아니 근데 공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거 칠 때 빨리 끝내라고 했어요. 빨리 끝내라고 했고 서울시가 했고 그 다음에 업체는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를 했어요. 근데 내가 좀 먹고 살려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서두르는 거지. 이거 뭐 사실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야. 이거는 뭐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서 준공 날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준공 날짜 안에만 끝나면 되지 뭐 공기를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네. 그건 또 그렇진 않다라고 해요.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어도 공사를 빨리 끝내면 하청업체 그러니까 공사하는 입장에선 좋아요. 돈이 남아요. 공기가 줄어들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인건비나, 도움돼. 네, 인건비나 자재비나 뭐 장비 그 대여비나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JTBC 보도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사람이 설명한 건 뭐냐면 위에 이렇게 상판이 있으면 이거를 절단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치울 거 아닙니까? 네. 요거를 차례차례 절단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총 10번을 절단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돼 있으면 10번을 절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늘려서 8번이나 7번만 절단을 하면 절단하고 드러내는 공정이 7번, 8번에 끝나니까 10번 절단해 보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 네.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TBC로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를 절단하고 걷어내고 하나를 절단하고 걷어낸 게 아니라 동시에 절단하고 있었던 게 이제 JTBC 보도로도 나와서 공기에 쫓겼다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보도야. 장인수 보도는. 네. 이거 왜냐하면 사고 이게 그 보통 큰 사고가 아닙니다. 3명이 사망했습니다. 3명이 부상당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선거 기간에 맞춰가지고 공기를 단축하라고 압박을 했다? 이거는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55명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서울시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영장에 적시가 됐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고 지금 서울시 그 공사 업체들만 사실은 지금 뭐 과실치상이나 뭐 이런 걸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만난 내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것도 사실 거기에 분노해서 우리는 서울시가 시킨 대로 하는 건데. 그래요. 네, 결국은 서울시는 빠져나가고 우리만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큰 사고인데 국민의힘 윤희숙이는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참 이건 뭐 몰래 녹취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지상파 인터뷰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함께 듣겠습니다. 그 서서문고가 붕괴와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울시 등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 탄압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근데 너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죠, 경찰에. 그래요? 아, 그렇게 그럼요.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그 이후에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게 뭐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끝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있는지도 불확실한데 선거 며칠 앞대우고 경찰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아주 노골적인 저는 그렇게 선거라고 봐요. 선거 근데- 개입이죠. 야, 윤희수, 이게 지금 유족이 있어, 유족이. 근데 이건 너무 여유 있는 일이래. 지금 이걸 왜 하니? 와, 정말 그 처참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진짜. 서울시 민심 끝으로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여론조사가 지난 5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는 오세훈 정원 후보가 조금 붙는 결과들이 나오다가 5월 넷째 주 가면서 다시 그러니까 GTX 철근 누락 논란에다가 이 서소문 고가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다시 조금 벌어지는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대략 평균적으로 한 5%포인트 안팎 벌어지는. 원래는 뭐 붙었거나 일부 조사 한 2개 정도는 오세훈 후보가 앞선 결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GTX 철근 그다음에 서소문 이 사고 이후에 다시 좀 벌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약에 GTX 철근이나 서소문 고가 이 건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붙어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조금 다시 벌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GTX 순살 역사 관련해서도 네네. 한마디 네네. 드리면 그것도 이제 제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네. 이것도 공사 내부 관계자의 제보입니다. 네. 어떤 제보였냐면 이게 109, 209, 309, 409가 있는데 209와 309를 현대건설이 합니다. 공구가 2개죠. 그러면 현장 사무소가 2개 설치되고 현장 소장이 2명. 왜냐하면 각각 입찰을 본 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내부 제보는 뭐냐면 일단 거기도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계속 공기 단축하라고 무리하게 압박을 강해서 24시간 철야 근무가 계속되고 있어서 작업자들이 많이 지쳐 있고 못하겠다고 사표 쓰고 도망간다. 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팩트로 확인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현대도 인정을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많이 네. 그만두는 건 맞다. 그래요. 네. 209와 309를 합쳐서 현장 사무소를 하나로 만들고 현장 소장을 한 명으로 줄이고 밑에 그럼 공사팀장이 각각 있어야 되는데 공사팀장도 한 명이 됐으니까 이번에 그 철근이 빠진 거기요. 네. 그게 209지 않습니까?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그러면 서울시가 입찰을 준 거 아닙니까? 네. 2개의 입찰을 준 거잖아요. 209, 309를 각각 입찰을 줘서 선대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공사를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현장 사무소를 합쳤냐? 왜? 삼성역이잖아요. 네. 현장 사무소가 2개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무실 임대료가 비쌉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데요. 임대료가. 네. 한 달 임대료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데 1년이면 뭐 2억. 이거를 뭐 몇 년 하면 이제 몇십억 단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마 현대는 현장 사무소를 하나로 합친 것 같다. 갑니다는 반대했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해줬다. 요거는 팩트로 서울시와 현대가 다 맞다라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공기 단축은 이 서소문 고가차도는 이제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비용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공기 단축은 왜 그 GTX에서 공기 단축을 서울시가 세게 압박을 하냐면 애초에 설계를 서울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수정을 해요. 한번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이거를 심의 과정에서 그 축소해 거기 뭐 되게 화려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설계도면을 바꿉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데도 한 100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몇 개월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 날짜에 맞춰야 됩니다. 준공 날짜를 못 맞춰서 공사가 길어지면 서울시는 GTX-A 사업자한테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꼼수로 들고 나온 게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무정차 통과시키겠다. 일단 GTX-A 열차는 다녀. 근데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타고 내리지는 않아. 지금 요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고 그러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내부 제보자가 이건 팩트는 아니고 의혹인데 10월 11월에 철근이 빠진 건 이미 확인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니까 서울시가 왜 소극적이야? 보강공사. 그럼 빨리 보강공사를 하든지 착수를 하든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강공사를 들어가면 시간이 더 공기가 길어져. 더 늘어나니까 일단 자기가 계약한 대로 그 무정차 통과시키는 걸로 공기 맞추고 그 다음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한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와, 진짜 완전 날림이네. 그렇게 보면 서소문도 그렇고 삼성역도 그렇고 서울시의 책임을 저는 면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부분 좀 똑바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수긍이 가는 의혹이야. 네. 그러니까 보도하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난 지 3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 철근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습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고 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의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두 사건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소문 사고와 GTX 철근 누락 문제 모두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구의역 참사 10주기와도 맞물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숨진 뒤에도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공공부문과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네, 전홍규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보니까요, 구의역 참사 10주기였더라고요. 근데 어제 마침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보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대통령이 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붕괴 사고와 GTX 철근 누락 문제를 지적했고,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이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어제 대통령의 지시는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고들이 바로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잘못된 안전보다는 돈을 쫓는 것들은 이제 금지시키고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국힘에서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이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서소문 고가차도 사건과 사고와 지금 선거하고는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진상이 규명될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괜히 선거 프레임을 세우는 거지, 당연히 그 중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와 이 사고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이 태도와 반응을 보고 오히려 반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선거 유불리 따질 게 없이 빠르게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늘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원청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등 해서 7곳 대상으로 압수수색 벌였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29mm 이제 단차가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도 재진입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라인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여부가 이제 빨리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공사 과정을 독촉을 했는지 이런 것도 밝혀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설계 도서하고 뭐 해체 계획서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걸 지켰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뭐 2.9cm 단차가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열차가 계속해서 거기를 지나다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지금 열차가 안 다녔을 때 무너져서 예,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열차가 그나마, 다녔을 때 예. 무너졌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있었죠. 사고가 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습을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본인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 변호사님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안전조치 제대로 안 했다였었습니다. 첫날만 해도 이 이야기가 줄을 이뤘었는데 이제 둘째 날부터는 아까 열차 그냥 지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공사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주체,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역시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서울시가 꼼꼼히 챙기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공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 시공사의 책임은 너무 명백하고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 처벌을 쭉 가면 되는 건데 예.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서울시는 무엇을 했냐?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과정을 다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계속 말이 다릅니다. 약간 은폐하려고 그러고 축소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의 업무 보고 라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낸다면은 서울시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4월에 이 이제 철거 공사를 시공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사이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졸속으로 이 시공사를 선정을 했다. 이 의혹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서서문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됐고 안전진단이 벌써 D등급으로서 빨리 해체가 돼야 되는 거는 예. 맞습니다. 긴급한 건 맞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사를 누가 하냐를 결정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와서 시공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안 하고 무조건 업체만 빨리 결정했다. 그거는 별로 타당하진 않죠.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당연히 부분이네요. 들여다봐야죠. 왜냐면은 입찰 과정 속에서도 예. 긴급하게 이렇게 6일 만에 결정할 이유가 있었는지 예. 그다음에 지금 결과도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 조치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부실한 업체가 와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예. 것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가 이 철도공사를 이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촉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오래되고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가야 됩니다. 게다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 빠르게 해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돌발 공사라고 해서 인력과 장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공사비를 많이 또 지급을 해야죠. 근데 공사비를 많이 지급하지도 않고 계속 재촉하고 그다음 빨리 하고 싶다고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공사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해체 공사할 때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번에도 단차가 발생한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기둥 같은 거 보라고 하는 것들을 안 세워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고가 더 커진 것입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GTX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까지 이 모든 인재의 배후에 서울시의 무리한 압박과 어두운 커넥션이 있었다는 폭로가 장인수 기자의 치밀한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꼬리 자르기로 하청업체만 처벌받고 모든 원인을 제공한 몸통 서울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상식과 안전이 완전히 붕괴된 서울시의 날림 행정, 이제는 국민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